그럼 지금부터 성인부 본선 참가자들의 동화 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오은님, 거짓말. 노랗고 빨간 나뭇잎이 가득한 가을이었어요. 하영이는 맛있는 열매를 찾고 있었죠? 저건 뭐지? 멋있다. 하영이는 주인이 찾을 때까지 갖고 있기로 했어요. 밖에 두면 더러워지겠지? 그리고 누가 밟기라도 하면 망가질 거야. 하영이가 숲속에 놀러 갔더니 현우가 두리번거리고 있지 뭐예요? 현우야, 뭐 하고 있어? 하영아, 혹시 빨간 자동차 못 봤어? 여기서 잃어버렸거든. 하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동차. 하영이는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하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죠. 못 봤어. 하영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돌려줘야지. 다음 날 숲속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현우를 찾아갔어요. 현우야, 있지?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좀 도와줄까? 하영이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매를 따주었어요. 현우야, 있잖아. 왜 그러는데? 비 오네. 그만하고 집에 가자. 현우와 하영이는 서둘러 열매를 주워 담았어요.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기 현우야, 내일은 뭐 할 거야? 나? 내일은 그네 타고 놀 거야. 그래? 그럼 내일도 같이 놀자. 하영이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지? 가슴이 따끔따끔 아프네. 거짓말은 가시 같아. 어떻게 하면 가시를 뺄 수 있을까? 다음 날 하영이는 숲속 놀이터에서 현우를 만났어요. 하영아, 어서 와. 그네 같이 타자. 나 가슴이 따끔따끔한 게 가시가 박혔나 봐. 큰일 났네. 그럼 빨리 빼야지. 가시가 깊이 박힌 것 같아. 미안해. 너무 아파서 못 놀겠어. 하영이는 현우와 놀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영아! 큰일 났어요.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지 뭐예요? 하영아, 내가 가시 빼줄게. 현우가 가방에서 큰 집게와 작은 집게를 꺼냈어요. 파란 건 작은 가시 뺄 때, 노란 건 큰 가시 뺄 때 쓰는 거야. 고마워, 현우야. 그런데 있잖아. 하영이는 빨간 자동차를 꺼내 현우에게 주었어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이 자동차 현우 네 거지? 내 자동차! 아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형 자동차야. 내가 몰래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 거야. 정말? 응, 그런데 형이 물어보길래 내가 모른다고 거짓말했거든. 형하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그랬구나. 우와, 내가 따끔따끔 아픈 거랑 똑같네. 맞다, 하영아. 우리 자동차 찾았으니까 같이 형한테 돌려주러 갈까? 그래, 좋아. 그런데 신기하다, 현우야. 뭐가? 이제 가슴이 따끔따끔 안 아파. 나도 그래. 이제 두근두근 안 떨려. 하영이와 현우는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김지현님, 꽤 많은 토끼와 호랑이.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토끼가 나무 그늘에서 졸고 있었어요.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네. 그때 지나가던 호랑이가 토끼를 발견하고 입맛을 쩝쩝 다셨지요. 아흥! 잘 만났다, 토끼야. 깜짝이야.
잠에서 깬 토끼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배고프던 참에게 웬 떡이람? 아니 토끼인가? 그렇지. 토끼는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어요. 호랑이님, 이렇게 작은 저를 먹어서는 도무지 배가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를 먹기 전에 맛있는 떡을 드시면 어떨까요? 이놈! 어디서 장깨를 부려? 아이 참, 제가 어떻게 호랑이님에게 거짓말하겠어요. 정말이냐? 그럼요. 그래? 어디 그 맛있다는 떡을 가져와 보거라. 토끼는 재빨리 돌멩이를 주워 호랑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건 돌멩이잖아. 나를 감히 놀려? 놀리다뇨. 이 돌멩이를 불에 구우면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구운 떡이 된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호랑님. 토끼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고 돌멩이들을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돌멩이가 정말 맛있는 떡이 된다고? 그럼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호랑이는 빨갛게 구워지는 돌멩이를 보며 군침을 흘렸어요. 아이고 못 참겠다. 도대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거의 다 됐어요. 구운 떡은 한 입에 꿀꺽 삼켜 제맛이라고요. 내 정신 좀 봐. 이를 어쩌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구운 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간장을 가져오면 되지. 여기에는 없어요. 뭐야?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간장을 구해올게요. 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꼭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어서 갔다. 호랑이님, 떡은 딱 10개예요. 제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라도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어. 거짓말이 속다니 바보 같은 호랑이. 토끼는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구운 떡이 몇 개인지 궁금해서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하, 멍청한 토끼 같으니 구운 떡은 10개라더니 하나를 덜 세웠나 보네. 토끼가 오기 전에 이건 먹어버려야지. 호랑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꿀꺽 한 입에 삼켰어요. 뜨거워!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입안이 너무 뜨거워 펄쩍펄쩍 뛰다가 강물에 풍덩 뛰어들고 말았지요. 아파. 아이고 뜨거워라. 개심한 토끼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속여? 호랑이는 토끼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토끼는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답니다. 김하경님, 분홍공주와 파란 왕자. 아는 사람만 아는 어느 나라에 예쁘고 귀여운 공주와 왕자가 태어났어. 공주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뛰어놀기를 좋아했지. 하지만 날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어야 하고 거울도 봐야 했어. 공주가 나무에 매달리면 왕은 소리쳤지. 여자답지 못하게 뭐 하는 게냐? 어서 가서 다른 공주들처럼 얌전히 뜨개질이 나거라. 왕자는 향긋한 꽃밭에서 놀기를 아주 좋아했지. 하지만 날마다 파랑색 옷을 입어야 하고 칼싸움과 활쏘기도 배워야 했어. 왕자가 겁을 먹고 눈물을 글썽이면 왕은 소리쳤지. 남자답지 못하게 뭐 하는 게냐? 씩씩하고 용감한 왕자는 눈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왕이 야단을 쳐도 공주와 왕자는 달라지지 않았단다.
그래서 왕은 공주와 왕자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지. 분홍공주는 100일 동안 꼼짝 말고 뜨개질을 하고 파랑왕자는 궁을 나가 괴물과 싸우고 오너라. 만약 꼬리털 하나라도 뽑지 못한다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파랑왕자는 괴물이 사는 먼지들판으로 갔어. 하지만 며칠을 가도 괴물은 만날 수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온 들판이 쩌렁쩌렁 울리는 큰 트림 소리가 들렸어. 끄! 파랑 왕자는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 달아났단다. 당장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 파랑 왕자는 들판에 서 있는 큰 나무 구멍 속에서 지내기로 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들판에 꽃이 딱 한 송이뿐인 거야. 왕자는 주머니 속에 모아둔 꽃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지. 이 넓은 들판이 모두 꽃밭이라면 참 멋질 텐데. 한편 공주는 한가하게 뜨개질만 할 수는 없었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다고. 분홍공주는 씩씩하게 파랑 왕자를 구하기 위해 먼지벌판으로 떠났어. 꾸! 무시무시한 괴물 소리에 분홍공주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깜짝 놀랐지. 하지만 침착하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 트린 괴물, 당장 내 동생을 내놔. 그러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 그러니까 나랑 싸우러 왔니? 난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다. 무슨 괴물이 이래? 너도 그림책 속 공주들과는 다른걸. 괴물한테 큰 소리를 다치고. 세상엔 엉터리 공주책이 참 많은가 봐. 그러게. 널 보니 세상엔 엉터리 괴물책도 참 많은 것 같네. 싸우기 싫어하는 괴물이 다 있을 줄이야. 분홍공주는 괴물에게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해주었어. 괴물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꼬리에서 보라색 털 3개를 뽑아주었지. 하지만 공주는 받지 않았어. 트린 괴물,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네가 가서 괴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 먼지벌판의 괴물은 절대 무섭지 않다고 말이야. 트린 괴물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끄! 트림을 한번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지. 분홍공주와 트림 괴물은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파랑 왕자를 찾기 위해 먼지벌판으로 나갔단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예쁜 꽃밭을 발견했지. 오, 이상하다. 이런 곳에 꽃밭이 다 있고 여긴 분명 이렇게 꽃이 많지 않았는데. 트린 괴물은 고개를 갸우뚱했어. 누가 꽃밭을 만들었는지 너희들은 알지? 그래, 바로 파랑 왕자였단다. 분홍공주가 마침내 파랑 왕자를 찾아냈지. 괴물을 본 왕자는 으아, 괴물이다! 깜짝 놀랐지만
곧 알게 되었단다. 트림 소리만 좀 큰 착한 괴물이라는 걸 말이야. 한편 분홍공주와 파랑왕자를 기다리던 왕과 왕비에게도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 파랑왕자님이 버려진 벌판을 예쁜 꽃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분홍공주님은 참 용감하세요. 괴물과도 친구가 되셨다네요. 나도 분홍공주와 파랑왕자님처럼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마침내 왕도 깨달았단다. 분홍공주와 파랑왕자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말이야. 우리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상한 건 바로 내 생각이었어. 그때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그 나라엔 남자답게, 여자답게, 괴물답게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났단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고? 난 나무 타기도 좋아하고 모험도 좋아하고 괴물과도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이제야 알겠지? 이지선님, 꼬모와 사과. 꼬모는 장난꾸러기 꼬마 벌레예요. 내 코는 주먹코라서 냄새를 아주 잘 맡아. 나는 숲속 끝에 있는 사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꼬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예요. 좋아하는 사과 냄새를 맡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난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은 내 얼굴이 빨간 사과 같대. 어느 날 친구와 놀던 꼬모는 나무 아래에 있는 사과를 발견했어요. 정말 큰 사과다. 신이 난 꼬모는 빨갛게 익은 사과 한쪽을 와삭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친구하고 같이 먹어야지. 꼬모는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야, 어서 와.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어. 꼬모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꼬모와 친구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죠. 배불리 먹었지만 사과는 많이 남았어요. 사과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그게 뭔데? 우리 사과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는 건 어때? 사과에서 숨바꼭질을? 정말 멋진 생각인걸? 그럼 우리 먼저 술래를 정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우와, 꼬부가 술래야. 빨리 숨어야지. 어디만큼 팠니? 아직 멀었다. 친구는 사과에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과 굴 속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다 숨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엉덩이가 보일라.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잖아. 사과는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자. 그래, 작게 자르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꼬모와 친구는 사과를 부지런히 조각냈어요. 그런데 우리 사과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난 설탕을 넣어 잼을 만들어 올게. 그럼 난 엄마한테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또 사과로 뭐 만들 수 있지? 탱글탱글한 사과 젤리는 어때? 그것도 맛있겠다. 새콤한 사과 요구르트도 만들어 볼래.
생각해보니 시원한 사과 주스도 있어. 사과 넣은 떡도 맛있겠다.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진짜 많잖아. 사과는 역시 멋진 과일이야. 꼬모와 친구는 사과 조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사과 요리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래, 맛있게 만들어 올게. 꼬모는 여러 가지 사과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달콤한 잼, 부드러운 파이, 말랑말랑한 젤리, 새콤한 요구르트. 맞다, 사과 주스에 사과 넣은 떡도 있잖아. 역시 사과는 멋진 과일이야. 꼬모는 행복한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하지만 꼬모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답니다. 전효은님, 도깨비들의 숨바꼭질. 도깨비들이 숨바꼭질을 해요. 술래리 뽑자 가위바위보. 저런 검정 도깨비가 술래가 되었어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검정 도깨비가 눈을 뜨니 다른 도깨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 어디 숨었지? 혹시 마당에 있나? 예쁜 꽃이 활짝 핀 꽃밭에 분홍색 꽃이 흔들려요. 찾았다! 분홍꽃 속에 숨은 분홍 도깨비. 부엌에 있나? 이상하다. 엄마 도깨비의 파란 치마가 불룩해요. 찾았다. 파랑 치마 속에 파랑 도깨비. 벽에 걸려있던 주황 모자가 바닥에 쿵. 저런 재채기를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주황 모자에서 떨어진 주황 도깨비. 아니 그런데 하양 도깨비는 어디에 숨었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숨 막혀.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았다. 하양 이불 속에 하양 도깨비. 모두들 하하 히히 헤헤 호호. 이제 술래리 바꾸자 가위바위보. 최지혜님, 투덜투덜 바퀴는 누구에게 갈까? 버스는 매일 울퉁불퉁 시골길만 달려요. 바퀴는 그런 버스가 싫어요. 나는 울퉁불퉁한 길이 싫어. 다른 주인을 만날 거야. 바퀴는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요. 바퀴는 칙칙폭폭 기차를 만나요. 기차야, 기차야. 내가 너의 바퀴가 되면 어떨까? 안 돼. 나는 철길을 달려서 바퀴가 쇠처럼 단단해야 돼. 배에게 가봐. 배는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바퀴는 배를 찾아가요. 배야, 배야. 내가 너의 바퀴가 되면 어떨까? 안 돼. 나는 물에 있어서 바퀴가 필요 없어. 비행기에게 가봐. 비행기는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바퀴는 비행기를 찾아가요. 비행기야, 비행기야. 내가 너의 바퀴가 되면 어떨까? 안 돼. 나는 하늘을 날아. 하늘은 높아서 무서울 거야. 버스에게 가봐. 버스는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바퀴는 버스에게 돌아가요. 버스가 바퀴를 반갑게 맞이해요. 김윤주님, 영희의 마음. 영희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지요. 어머, 소영엄마! 글쎄 우리 영희가 이번에도 모두
100점이래요. 얘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엄마는 100점만 받는 영희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채점이 잘못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말하세요. 시험지를 받은 영희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와,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사회도 100점이네. 신난다. 그런데 과학 시험지를 본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개 틀렸잖아. 내가 아는 문제였는데 어떡하지?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야, 답을 고치고 선생님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아무도 모를 거야. 어서. 안 된다, 영희야. 양심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개 정도는 괜찮아. 어휴, 안 된다, 영희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영희의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영희 나쁜 마음이 이기고 말았지요. 선생님, 여기 채점이 잘못되었는데요. 그래? 어디 보자. 정말 채점이 잘못되었구나. 선생님께서 다시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100점을 맞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영희야, 괜찮아. 어쨌든 100점이잖아. 영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친구들이 알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야. 마음의 소리 때문에 영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 다음 날 영희는 아침 일찍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시험지 답을 고쳤어요. 잘못했어요. 영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말할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선생님은 너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구나. 그 후로 영희는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신남숙님, 아기 고양이의 딸꾹질. 오늘은 아기 고양이의 생일이에요. 엄마는 맛있는 케이크를 사오셨지요. 야옹아, 친구들 오면 사이좋게 나눠 먹자. 조금만 기다리렴. 그리고 엄마는 시장에 가셨어요. 맛있는 냄새. 못 참겠다. 친구들이 오기 전에 살짝 먹어봐야지. 아기 고양이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크림을 낼름 핥어 먹었어요. 그런데 아기 고양이의 입에서 딸꾹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아기 고양이는 밖으로 나갔지요. 그때 저 멀리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오리 아줌마를 만났어요. 오리 아줌마, 어떻게 하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나요? 아기 고양이로구나. 그건 말이지. 나처럼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보렴. 아기 고양이는 오리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뒤뚱 걸어보았지만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리 아줌마, 딸꾹질이 안 멈춰지잖아요. 아기 고양아, 미안해. 딸꾹질이 멈춰지지 않아. 두더지 아저씨다. 두더지 아저씨, 어떻게 하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나요? 딸꾹질은 말이야, 땅 속에다 묻어버리는 게 최고지. 아기 고양이는 두더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땅을 파고 딸꾹질을 한 다음 흙을 덮어보았지만 딸꾹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더지 아저씨, 딸꾹질이 안 멈춰지잖아요. 오, 아기 고양아, 미안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을까? 멍멍이다. 멍멍아, 어떻게 하면 딸꾹질이 멈추는지 좋은 방법 알고 있어? 아하! 아기 고양이가 딸꾹질을 하는구나. 그건 말이지. 내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야! 깜짝이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이 방법을 쓰면 멈춘다고 했는데. 미안해, 야옹아. 아기 고양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우니, 야옹아? 엄마, 제가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주 조금 먹었는데 그때부터 딸꾹질이. 아휴, 우리 야옹이 고생이 많았네. 자, 엄마를 따라해보렴. 코를 쥐고 물 한 컵을 쭉 들이키는 거야. 코를 쥐고 물을 꼴깍꼴깍. 딸꾹질이 멈췄네. 엄마, 전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요. 엄마도 우리 야옹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요. 엄마는 아기 고양이를 꼭 안아 주었답니다. 이현정님, 쓰레기의 변신. 산이가 사는 동네에는 단추를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아이, 나는 이 마법 단추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마법사지. 그런데 단추 하나가 떼그르르르르르 굴러갔지요. 어디로 간 게야? 에구, 에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갔잖아. 방귀처럼 지독한 냄새가 나네. 빈 음료수 깡통, 냄새나는 비닐봉지, 고장난 시계, 이게 다 뭐냐고요? 할머니가 날마다 버리는 넘쳐나는 쓰레기통이에요. 에이,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엔 쓰레기통이 없네. 할머니는 뒤죽박죽 쓰레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죠.
잠깐만요. 할머니, 그런데 뭐 하세요? 쓰레기 버리지. 산이가 마구 섞인 쓰레기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쓸 수 있는 건 분리수거를 해야 한대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귀찮게 뭘 그렇게 따로따로 버려. 저쪽에 가시면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에휴, 난 몰라. 난 귀찮은 건 딱 질색이야. 그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그렇지, 난 마법사지. 마법을 쓰면 뭐든지 되잖아. 할머니는 마법 단추를 누르며 주문을 외웠어요. 단추 단추 추추추, 쓰레기들아 뭉쳐라 뭉쳐라 얍. 쓰레기들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하나둘씩 뭉쳐지기 시작했죠. 한참 걸리겠군. 낮잠이나 좀 자야겠어. 한참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쓰레기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쓰레기 괴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할머니, 저기를 보세요. 맙소사, 저게 뭐야? 내가 버린 쓰레기가 몽땅 쓰레기 괴물이 됐단 말이야. 꽝. 으하하하하. 분리수거를 안 하니 먹기가 참 좋군. 으하하하하. 쓰레기 괴물은 뿡뿡뿡 지독한 방귀 냄새를 풍기며 무엇이든지 꿀꺽 먹어버렸어요. 꿀꺽적, 꿀꺽적. 할머니, 쓰레기 괴물의 몸이 울퉁불퉁 산 만큼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걱정 마, 내게 마법 단추가 있잖니. 단추 추추추, 없어져라. 얍. 아이고, 이상하다. 다시 단추 추추추, 쓰레기 괴물아 없어져라. 얍. 어찌된 일인지 쓰레기 괴물의 몸이 울퉁불퉁 점점 더 커지지 뭐예요. 이를 어째. 아무래도 내 주문이 통하지 않나 보네. 할머니, 분리수거 주문은 뭐 없으세요? 옳거니 있어. 단추 추추추, 깨비깨비 먹깨비 넣어라. 얍. 난 청소 먹깨비. 배고픈데 잘 됐군. 맛있는 쓰레기 괴물아, 내가 너희들을 멋지게 변신시켜줄게. 청소 먹개비가 쓰레기 괴물을 단숨에 꿀꺽 해치웠어요. 병은 병, 끼리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종이는 종이끼리끼리 변신. 우당탕탕 뚝딱뚝딱 무언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달그락달그락 뿅 하며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우와, 할머니 이것 보세요. 예쁜 유리 보석감이에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보석들을 넣어두면 정말 좋겠구나. 할머니, 쓰레기가 멋진 물건으로 변신했어요.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변신하다니 정말 놀랐구나. 그날 이후 단추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병은 병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그렇게 끼리끼리를 외치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공수영님, 꼭두와 꽃가마 타고.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붓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나무 다른 솜씨가 좋았고 할머니는 겁은 많아도 마음씨가 고왔지요.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먼저 저승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승 갈 생각에 겁이 났고
할아버지는 혼자 가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영감, 나 무섭소. 할멈, 울지 마오, 울지 마오. 내 꾀를 내볼 테니 울지 마오, 할멈. 그날 밤 할아버지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승사자를 기다렸어요. 할머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는 실컷 먹고 마시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몰랐죠.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냠냠냠. 새벽닭이 울었어요. 저승사자는 할머니에게 빨리 가자 재촉했고 할아버지는 저승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밥값을 내야 될 거 아니오.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이렇게 가는 건 법이 아니오. 절대 못 가오. 이거 큰일이군. 네, 가진 게 없는데 혹 원하는 게 있는가? 우리 할멈이 저승길을 무서워하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할멈을 데려가지 않을 수는 없네. 그럼 영감이 솜씨를 부려 저승갈 길동무가 될 나무 인형을 만들어 주게나. 네, 곧 다시 오겠네. 저승사자가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고 다듬고 다듬어 빌고 또 빌었어요. 사각사각 우리 할멈 외롭지 않게 해주게나. 사각사각 우리 할멈 힘들지 않게 해주게나. 사각사각 우리 할멈 무섭지 않게 해주게나. 사각사각 우리 할멈 슬프지 않게 해주게나. 며칠 뒤 저승사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할머니를 꽃가마에 태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 꼭두들이 쪼르르 할머니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10곡에 넘어 또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자마자 할머니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목이 말라. 힘이 들어서 더는 못 가겠어. 할머니, 여기 물 드세요. 저희는 시중꾼이에요. 할머니가 저승 갈 길에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힘들다는 할머니 소리에 시중꾼들이 나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잘 쉬다가 다시 일어나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었어요. 이번엔 무서운 귀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어요. 할머니를 잡아가겠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으아! 아이고, 나 잡아간다. 나 잡아간다. 하하하하! 나는 전화무적 장군이다. 내가 무서운 귀신을 혼쭐 내줄 테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온갖 장수들이 나와 무서운 귀신들을 혼쭐 내고 물리쳐 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는 혼자 남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감, 영감, 보고 싶소. 영감. 우린 놀이꾼이다. 우린 신명나게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흥이 절로 나지. 슬픔에 빠져있는 할머니에게 놀이꾼이 나와 신명나게 연주하고 춤을 추며 제주도 부리고 노래도 불러주었지요. 이렇게 저승길을 가는 길은 힘들지 않게 잘 견뎌 나왔어요. 하지만 또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었더니 이번엔 커다랗고 험한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일을 어째누 여기까지 왔는데 다 헛고생이 되겠어. 일을 어째누. 강물을 건너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할머니 앞에 꽃가마 위에 나무용이 쑥쑥 커지는 거예요.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강물을 건너주었죠. 와, 마침내 할머니는 무사히 젖은 길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인형 꼭두들과 같이 오는 길은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슬프지 않았어요. 꼭두 인형을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아주 고마웠죠. 영감, 고맙소. 네, 영감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오래 슬퍼하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나무를 깎고 또 깎고 할머니를 꼭 닮은 나무 인형 꼭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멈, 내 곧 할멈을 보러 가리다. 조금만 기다리시게. 조금만 기다리시게. 유신혜님, 형아야 놀자. 내 신발. 곰동이 너 또 내 신발 감췄지? 곰동이는 오늘도 형이 혼자 놀러 갈까봐 신발을 숨겨놓았어요. 곰동이는 늘 형인 곰소리를 졸졸 따라다녀요. 또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지요. 엄마, 형아 어디 갔어요? 곰동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디 가긴 학교에 갔지. 나도 형아 따라갈래. 오후가 되자 곰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곰동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형아, 나랑 같이 놀자. 곰소리는 못 들은 척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엄마가 곰소리를 불렀어요. 곰소라, 할머니가 아프시대. 할머니한테 금방 갔다 올 테니 곰동이랑 잘 놀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곰소리는 친구 대신 동생과 놀 생각에 화가 났어요. 형아, 우리 뭐하고 놀까? 기차놀이 하자. 아니, 블록 쌓기 하자. 곰소리는 곰동이가 귀찮았어요. 너 혼자 놀아. 난 숙제할 거야. 곰소리는 방으로 쌩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져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형아, 무서워! 곰동이가 곰소리에게 달려갔어요. 뭐가 무서워? 그냥 바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요. 형아! 곰동이가 곰소리를 덥석 안았어요. 곰소리도 놀라 가슴이 콩알만해졌죠. 하지만 곰소리는 침착하게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어요. 자, 이제 화나지?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쌩쌩 불고 창문도 더 크게 덜컹거렸어요. 곰동이는 더 크게 앙앙 울었지요. 곰소리도 무서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곰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울지 마.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야. 곰동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곰동아, 형아랑 기차놀이 할까?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야? 곰동이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곰동이는 형과 즐겁게 놀았어요. 무서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전기가 들어와 집안이 다시 환해졌어요. 곰소라, 곰동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엄마, 나 형아랑 기차놀이 했어요. 곰동이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유, 착해라. 우리 곰소리가 동생을 잘 보고 있었구나. 으아, 으아. 갑자기 곰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형이라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형아, 왜 울어? 울지 마. 으아. 곰소리가 울자 곰동이도 따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곰소리와 곰동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태장님, 꼬마 돼지와 옥수수알. 마을에 토실토실 꼬마 돼지가 이사를 왔어요. 반짝 뚫린 코로 꿀꿀꿀. 짤막한 다리로 뒤뚝뒤뚝 실룩실룩. 꼬불탕 꼬리 좀 봐. 마을의 동물들은 꼬마 돼지를 놀려댔어요. 꼬마 돼지가 함께 놀자고 다가오면 잠깐! 털이 복슬복슬한 양이 막았었어요. 나보다 몸집이 더 크면 안 놀아? 잠깐, 해바라기 꽃보다 키가 크면 안 놀아. 꽥꽥 오리도 막았었지요. 잠깐! 멍멍 개와 야옹 고양이도 막았었어요. 우리보다 무거우면 절대 안 놀아. 잠깐! 나보다 귀가 길면 놀아줄게. 토끼가 꼬마 돼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꼬마 돼지의 귀는 토끼 귀보다 훨씬 짧았지요. 꼬마 돼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롭게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훌쩍훌쩍 눈물도 흘리면서요. 그때 또르르르 턱! 옥수수 한 알이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너도 내가 싫으니? 꼬마 돼지는 땅에 엎드려 물었어요. 옥수수 알은 아무런 말도 없었지요. 나랑 친구할래? 이번에도 옥수수 알은 말이 없었어요. 싫어! 하지 않은 건 네가 처음이야! 꼬마 돼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밤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꼬마 돼지는 옥수수 알에 흙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어때? 따뜻하지? 그리고 토닥토닥 자장가도 불러주었지요. 얼마 후 뽀로롱 톡! 옥수수 알에서 파란 새싹이 돋았어요. 꼬마 돼지는 물도 주고 바람도 막아주며 새싹을 돌봤지요. 오, 내 도실도실 내 다리만큼 자랐네. 오, 두실두실 내 허리만큼 자랐네. 와, 둥글둥글 내 머리만큼 자랐네. 와, 내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랐네. 옥수수는 좁쌀만한 꽃을 다닥다닥 피우고 길쭉길쭉 수염난 열매를 맺었어요. 꼬마 돼지는 잘 익은 옥수수를 뚝뚝 따서 노란 옥수수 알을 터덕터덕 털어냈어요. 옥수수는 금세 통을 가득가득 채웠지요. 꼬마 돼지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냄비를 들고 나와 불을 지폈어요. 옥수수 수프 끓이는 냄새가 폴폴. 마을 동물들은 하나둘 꼬마 돼지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맛있겠다. 나도 주면 안 돼?
그의 말에 꼬마 돼지는 코를 실룩, 입을 삐죽, 꼬불탄 꼬리를 흔들. 잠깐. 나보다 몸집이 더 작은 동물만 먹어. 해바라기 꽃보다 키가 작아야 먹을 수 있어. 나만 빼고. 나보다 가벼워야 옥수수 수프를 먹게 해줄 거야. 동물들은 쭈뼛 쭈뼛 눈치를 보다가 그럼 우리 모두 먹을 수 있네. 꼬마 돼지야, 고마워. 마을 동물들은 꼬마 돼지가 끓인 옥수수 수프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최윤진님, 아롱이 다롱이. 나는 아롱이에요. 나는 다롱이에요. 엄마 아빠가 무지개처럼 색둥저고리처럼 아롱다롱 예쁘게 살라고 지은 이름이에요. 오늘은 아롱이와 다롱이의 생일이에요. 난 초콜릿 싫어. 생크림 케이크가 좋아. 난 생크림 싫어. 초콜릿 케이크가 좋아. 너는 왜 나랑 같은 날 태어나서 생일 케이크도 내 맘대로 못 고르게 해? 나도 누나랑 같은 날 생일 잔치 하는 거 정말 싫어. 난 6살이니까 초가 6개 필요해. 넌 5개라고. 내가 6살이니까 내가 촛불 다 끌 거야. 내 생일이니까 나도 꺼야 해. 폭죽은 내가 터뜨릴 거야. 나도 할 거야. 아롱이와 다롱이는 서로 폭죽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그만 뿡 하고 폭죽이 터져버렸어요. 아롱! 다롱! 그만두지 못해? 너는 왜 태어났어? 동생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누나는 왜 태어났어? 누나 같은 거 없는 게 나아. 다음 날 아롱이와 다롱이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고등어 사세요. 싱싱한 고등어가 엄청 싸요. 엄마, 고등어 사요. 엄마, 초콜릿 사요. 시장 안에는 약장수 아저씨도 있었어요. 약 사세요. 약을 사요. 이 약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사람도 동물도 뭐든 다 고쳐요. 아저씨, 북극곰 감기도 고쳐요? 그럼? 진짜 북극에도 가봤어요? 그럼? 우주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와! 아저씨,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갈래요. 다 거짓말해, 이 바보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지난번에도 본 적 있는 아저씨야. 바보야,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가? 누나야말로 바보 아니야? 엄마한테 말하고 떠나는 모험이 어디 있어? 다음 생일에는 너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살게. 그리고 폭죽도 너가 터뜨려. 그러니까 가지마, 다롱아. 그래도 난 갈 거야. 모험이 더 좋아. 난 모험을 떠날 거야. 다롱아, 가면 안 돼. 다롱아. 누나, 울어?
나 안 갈게. 그리고 이 사탕 누나 먹어. 정말 나 주는 거야? 그때 엄마가 아롱이와 다롱이를 불러요. 아롱아, 다롱아, 다롱아, 아롱아. 엄마가 나 먼저 부르고 너 불렀지? 이번에는 나 먼저 불렀지? 때로는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지만 아롱이와 다롱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안성민님, 난 등딱지가 싫어. 거북이는 등딱지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등딱지 때문에 깡충깡충 뛸 수도 없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토끼에게 늘 놀림을 받았어요. 거북이는 느림보래요, 느림보래요, 느림보래요. 에이! 이 무거운 등딱지만 없으면 달리기를 해도 토끼에게 지지 않을 텐데. 거북이는 등딱지를 벗어서 발로 휙 차버렸어요. 등딱지는 대굴대굴 언덕 아래로 굴러갔어요. 쿵! 등딱지가 벌꿀을 먹고 있던 아기 곰의 이마에 부딪혔어요. 아야! 이게 뭐지? 아기 곰은 등딱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등딱지에 입을 대고 후 불어보았어요. 신비로운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어요. 아기 곰은 등딱지 피리가 마음에 쏙 들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만 등딱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등딱지는 구르고 굴러서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작은 새들이 쪼르르 모여들었어요. 어머나, 참 예쁜 집이네. 우리 빨리 들어가 보자. 그런데 작은 새들이 너무 몰려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등딱지는 강물에 풍덩 떨어졌어요. 그때 강가에서 쉬고 있던 생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영감, 빨리 숨어요. 생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위 틈에 숨어서 고개만 살짝 내밀었어요. 할멈, 저거 한번 봐요. 저거 타고 다니면 멋지겠어요. 그럼 우리 같이 타봐요. 등딱지를 탄 생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이 나서 노를 저었어요. 출렁출렁 흔들흔들 진짜 멋진 배야. 그런데 강물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등딱지가 기우뚱하자 생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간신히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등딱지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때 거북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북이의 등 위로 모기들이 왱왱 날아왔어요. 오늘은 거북이 등이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지? 아이, 따가워. 따끔따끔, 간질간질. 참을 수가 없어. 등딱지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거북이는 등딱지를 버린 걸 후회했어요. 다시 등딱지를 찾아야겠어. 거북이는 등딱지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등딱지가 없는 나는 뭘까?
등딱지가 없으니까 이제 거북이가 아닌지도 몰라. 그럼 나는 대체 뭘까? 거북이가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나무 뒤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저건 등딱지를 입고 있는 토끼?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거북아. 등딱지가 너무 멋져 보이고 부러워서 그동안 심술을 부렸던 거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 덕분에 내 등딱지를 찾았잖아. 거북이는 등딱지를 입고 기쁜 듯이 말했어요. 난 이제 등딱지를 벗어던진 거북이가 아니야. 난 진짜 나로 돌아왔어. 거북이는 등딱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최유환님, 엄마 땅콩의 이야기. 어느 날 땅콩밭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갈 줄 아느냐? 땅 속의 무법자 대장 두더지가 말했어요. 난 엄마가 될 거란 말이야. 엄마? 그래, 엄마가 되면 뭘 할 건데? 좋은 밭에 다시 뿌려져 귀여운 아기들을 많이 낳을 거야. 제발 날 건드리지 말아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대장 두더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좋아, 정말 좋은 말이야. 오늘부터 내가 널 지켜줄 거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당당이다. 당당히. 그날부터 대장 두더지는 언제나 당당이를 지켜주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죠. 곧 추석도 다가오니 어서 땅콩을 캐야지. 손자, 손녀가 오면 삶아줘야겠어. 두더지야, 드디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됐어. 당당아, 꼭 다시 돌아와야 해. 그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당이는 땅콩 줄기에 매달려 눈부신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아기 땅콩들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집 마당 멍석 위에 도착했죠. 씨알은 실한 놈으로 해야 해. 여기 요놈처럼. 내가 지금 뽑힌 거야? 우와! 다음 해 아카시아 꽃이 피던 어느 날 당당이는 드디어 밭에 뿌려졌어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아기 땅콩들이 열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어. 귀엽기도 해라. 아기 땅콩들은 제법 똘똘하게 여물어 갔어요. 어디서 나는 괴괴한 냄새야? 혹시 너 방귀 낀 거? 아니야. 저기 줄기 밑에서 나는 냄새야. 어쩌자고 저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담. 더러워. 그때였어요. 이놈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모르는 한심한 놈들. 당당아, 정신을 차려보아라. 두더지가 당당이를 끌어안자 푸석 하고 당당이의 몸은 부서져 내려
흙과 함께 섞이고 말았어요. 마지막 남은 몸도 아기 땅콩들을 위해 걸음이 되려는 듯이. 강혜영님, 숲속나라 방송국. 심심해. 우리 숲속나라엔 왜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야? 숲속나라에 사는 아기 토끼가 투정을 부렸어요. 아기 토끼가 사는 숲속나라는 너무 깊은 산속이라서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 끝에 동물들은 작은 방송국을 만들기로 했어요. 자, 이제 가시나무로 안테나도 세웠으니까 내일부터는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부엉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자 숲속나라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염소 아저씨가 탱자나무로 만든 마이크를 톡톡 쳤지요.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숲속나라 방송을 하게 될 염소입니다. 그러자 셀쭉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여우 아주머니가 달려나왔어요. 어머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목소리로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송은 저처럼 예쁜 목소리로 해야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나무 위에 서 있던 다람쥐도 나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숲속나라 식구들은 저처럼 귀여운 목소리를 좋아하니까 방송은 제가 해야 해요. 그러자 이번에 덩치 큰 곰도 나서는 거예요. 어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방송 말이지. 나처럼 멋지고 왕찬 소리로 해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방송을 하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숲속나라 방송국이 흔들흔들 무너질 지경이 되었어요. 점심때가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자 부엉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지들 말아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제비한테 물어보도록 합시다. 한참 후에 부엉이 할머니께서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었더라고요. 방송국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대요. 먼저 여기저기 재빠르게 다닐 수 있는 다람쥐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엉이 할머니께서는 숲속나라 동물들에게 방송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일은 염소 아저씨가 맡고 매일매일 시간표는 부엉이 할머니께서 짜기로 하셨어요. 축축한 코로 비가 올 것을 잘 알아맞추는 여우 아주머니는 날씨 담당이 되었지요. 할머니, 그렇다면 저처럼 그 힘이 센 동물은 뭘 하면 좋을까요? 힘이 센 곰은 방송국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었어요. 다음날 맑은 햇살이 환하게 비추자 사슴 아가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숲속나라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숲속나라 방송국이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입니다. 먼저 종달새의 축하 노래가 있겠습니다. 종달새는 밤을 새워 연습한 노래를 즐겁게 불렀지요. 우리 모두 즐거운 숲속나라 방송국 생일을 축하해요. 그 노랫소리에 늦잠 자던 아기 토끼도 일어났어요. 잘 잤다.
이제부터는 재밌는 이야기랑 노래도 많이 많이 들을 수 있겠네. 그러자 부엉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방송국이 있으니까 무서운 사냥꾼이 오거나 비가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힘을 합친 덕분에 숲속나라 동물들은 모두 부지런해졌고 숲속나라엔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이미경님, 눈물로 뭉친 참깨. 어느 산골 작은 들에 축제가 열렸어요. 각종 채소와 열매들이 대회에 참가했지요. 수염이 하얀 옥수수 할아버지가 열매 대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자, 지금부터 열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세요. 제일 먼저 충청도 호박 청년이 나왔어요. 안녕하시오. 충청도에서 온 호박이에요. 지가 좀 못생겼지요. 그래도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호박 범벅도 있고요. 호박죽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아주 난리예요. 맛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지가 제일이구먼요. 다음은 햇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빨개진 사과 아가씨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사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과일 중엔 제가 가장 예쁘지요. 말이 필요 있나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사과 아가씨의 인사가 끝나자 노란 레이스 속옷을 꼭꼭 끼어 입은 배추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며 아이고 참, 두말할 것도 없네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 내가 제일이지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그때 대회를 구경만 하고 참가하지 못한 아기 참깨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열매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 전에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고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잖니. 그래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자 할머니 참깨가 안타까운 듯이 입을 열었어요. 에휴, 몇 년 전에 내가 나갔을 때는 호박 청년이 내 위에 털썩 앉아버렸지 뭐니. 얼마나 답답하든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이 상한단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던 아기 참깨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물로 흠뻑 젖은 아기 참깨의 몸에 참깨 가죽이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가 된 참깨 가족은 열매 대회에 나갈 수 있었지요. 드디어 참깨 가족 차례예요. 할머니 참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참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소해지지요. 또 우리는 참기름, 깨소금으로도 변신하여 모든 음식에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열매 대회 자랑이 끝나자 옥수수 할아버지가 땅을 탕탕 치시더니 자, 그럼 열매 대회의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열매상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참깨 가족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참깨 가족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깨 가족에게 보내는 힘찬 박수 소리가 산골 마을 들판에 울려 퍼졌답니다. 전지현님, 공이 되고 싶어. 까마득히 높은 절벽 위에 으스스한 마녀의 성이 있었어. 마녀의 방 안 낡은 탁자 위에는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수정구슬이 있었지. 마녀가 수정구슬을 쓰다듬으면 수정구슬은 마녀가 보고 싶은 곳을 모두 보여주었어. 지겨워. 어느 날 수정구슬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사각사각 책상을 갉아먹던 생쥐가 물었지. 뭐가 그렇게 지겨워? 세상 곳곳을 다 볼 수 있으면서. 그럼 뭘 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걸. 공처럼 신나게 구르고 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생쥐는 수정구슬이 딱해 보였어. 한참을 고민하던 생쥐는 조수인 부엉이를 찾아갔어. 조수인 부엉이에게 생쥐는 발짓, 몸짓까지 하며 수정구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부엉이도 왠지 수정구슬이 가여웠어. 내가 도와줄게. 공으로 변신하는 약 만드는 법을 찾아낸 부엉이는 약을 빨간 빛깔로 만들어 주었어. 빨간 빛깔의 마법약을 수정구슬에게 쪼르르 끼얹었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가 되고 싶은 공 이름을 소리쳐 말하면 돼. 그 이야기를 들은 수정구슬은 하고 숨을 들이쉬었어. 그러고는 축구공! 하고 외쳤더니 어느새 수정구슬은 축구공이 되어 있었어. 우와, 내가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 대굴, 뒤로 대굴. 내가 움직인다고. 그때 멀리서 꼬마 축구 선수가 달려왔어. 꼬마 축구 선수는 한쪽 발을 땅에 디디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더니 다른 쪽 발을 뒤에서 앞으로 뻗으며 뻥! 축구공은 빠른 속도로 잔디를 가로질러 골대에 향해 날아갔어. 축구공은 골대 그물에 퍽 부딪혔지. 우와, 골인이다! 꼬마 선수는 팔쩍팔쩍 뛰며 기뻐했어. 하지만 축구공은 온몸이 욱신욱신 화끈화끈. 안 되겠어. 축구공도 좋지만 다른 공이 되어볼래. 축구공은 숨을 들이쉬고는 야구공! 하고 외쳤더니 펑! 야구공이 된 수정구슬은 야구장에서 대굴대굴.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질렀어. 이 야구공이 되길 정말 잘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상을 치잖아. 그때 아주 기뻐하며 날아가던 야구공은 딱 타자의 방망이에 맞았어. 야구공은 또다시 어질어질 빙글빙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포수의 글러브 아니었어. 야구공도 좋지만 다른 공이 되어볼래. 농구공! 하지만 수정구슬은 농구공이 되자마자 쉴 새 없이 바닥에 얼굴을 동동동 찧어야 했어. 그러다가 농구 선수가 잠깐 안아주나 싶더니 농구공은 그대로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그물 안으로 쏙 들어갔어. 하지만 농구공은 벌써 어떤 공이 될까 생각 중이었지. 바닥에 얼굴을 찌을 생각을 하니 끔찍했거든. 배구공이 될까?
그것도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조그만 탁구공? 그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걸. 나는 이제 아픈 공 그만하고 싶어. 그때 수정구슬에게 마녀의 성이 보였어. 마녀의 성이 보였어. 마녀의 성은 더 이상 으스스하지 않았지. 노란 커튼, 꽃무늬 의자, 분홍 옷장, 그리고 아기 옷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 바로 마녀가 엄마가 된 거야. 저렇게 귀여운 아기는 처음 봐. 그때 수정구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헝겊공! 아기가 헝겊공을 꼭 끌어안아 주었어. 아기 냄새 부드러워. 여러 가지 공이 되었던 수정구슬은 결국 부드러운 아기 품에서 헝겊공으로 남아있기로 마음먹었어. 홍가영님, 퐁퐁이의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숲속에 퐁퐁이 옹달샘과 툴툴이 옹달샘이 살고 있었어요. 난 이 샘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샘이 좋아.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툴툴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퐁퐁이가 말했죠. 안 돼, 툴툴아. 우린 옹달샘이니까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 우리의 샘을 나눠줘야 해. 퐁퐁이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툴툴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숲속에 봄이 찾아오고 비비 종종 노래를 부르는 종달새도 찾아왔어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숨차.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마르네. 툴툴아, 나 물 좀 마실게. 안 돼. 누가 너더러 아침부터 노래 부르라 그러디? 아까운 내 물 줄 수 없어. 그럼 이를 어쩌지? 그 모습을 본 퐁퐁이가 말했어요. 종달새야, 이쪽으로 오렴. 내가 물을 줄게.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그렇게 종달새는 퐁퐁의 물을 마시곤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토끼 할머니가 찾아오셨죠. 깡충, 깡충, 깡충. 아이고, 먼 길을 달려왔더니 목이 마르네. 툴툴아, 나 물 좀 다오. 싫어요. 저는 먼지나 털을 아주 싫어한다고요. 할머니의 털이 저한테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이를 어쩐담? 이번에도 퐁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물을 드릴게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퐁퐁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퐁퐁이는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숲속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 되었죠. 툴툴이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퐁퐁에게 말했어요. 예, 퐁퐁아, 넌 그렇게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으니 너의 샘은 바짝 말랐겠구나. 아니야, 툴툴아. 이렇게 물을 나눠주고 나면 우리 깊은 곳에서 또 물이 펑펑 솟아난단다. 퐁퐁이는 오늘도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언제부턴가 숲속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숲을 지나가던 꿀꿀이가 깜짝 놀라 말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냄새가 나네.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툴툴이한테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친구들에게 욕심을 부리고 나눠주지 않더니 물이 몽땅 다 썩어버렸네. 냄새. 아무도 찾지 않는 툴툴이의 샘은 점점 나뭇잎들로만 쌓여갔어요. 툴툴이는 울면서 말했죠. 다람아, 내 물 좀 마셔줘.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썩은 물 마시면 배탈 난대. 그럼 난 간다. 누가 나 좀 도와줘. 이 나뭇잎들 좀 치워줘.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툴툴이의 샘은 점점 시커멓게 변해갔고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던 퐁퐁이의 샘은 더 맑고 깨끗한 물로 넘쳐났답니다. 전미향님, 할머니와 고양이. 작은 집, 작은 방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할머니 집에 어느 가을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배가 고파서 왔구나. 시꺼먼 고양이가 할머니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집 없는 고양이한테 밥을 줬어요. 나비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줬어요. 야옹, 야옹.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비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나비야, 어서 이리 와서 밥 먹으렴. 나비는 외로운 할머니의 친구가 됐어요. 겨울이 되자 나비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나비의 친구들한테도 밥을 줬어요. 할머니네 집으로 집 없는 고양이들이 모여들면서 동네 사람들의 불만도 하나둘 늘어갔어요. 동네에 집 없는 고양이들이 늘어났어요. 어젯밤에는 쓰레기들을 모두 헤쳐놨지 뭡니까? 아유, 고양이들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다 할머니가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참다 못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지 마세요. 할머니가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안 주면 우리 동네 집 없는 고양이들이 없어질 겁니다. 집 없는 고양이들은 가엾고 동네 사람들한텐 미안하네. 이제 곧 나비가 새끼를 낳을 텐데 어떡하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셨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부탁했어요. 생명이 있는 동물을 굶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내가 조용히 키울 테니 제발 조금만 참아줘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비와 친구들한테 계속 밥을 줬어요. 동네를 어지럽히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는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단단히 일렀어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밤, 집 없는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놔서 거리가 온통 지저분해졌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과 아저씨가 멈춰섰어요. 저기 좀 봐요. 작은 상자 안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고양이들의 눈이었죠. 우와, 새끼 고양이다. 새끼 고양이들은 보드라운 털뭉치 같았어요. 마침 할머니가 나비에게 줄 밥을 가지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나비가 새끼를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끼 고양이들을 보며 할머니를 찾아온 이유를 까맣게 잊었어요. 할머니,
새끼 고양이 안아봐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새끼 고양이들을 아이의 품에 안겨줬어요. 참 따뜻해요. 네가 꼭 고양이들 엄마 같구나.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남은 밥을 모아 할머니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고양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진짜 고양이 엄마처럼 새끼 고양이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엄마, 우리가 밥을 주면 집 없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얼마 후 할머니네 집 앞에 집 없는 고양이들을 위한 밥통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밥통에 담아놨어요. 덕분에 집 없는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새끼 고양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봄이 되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보금자를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집 없는 고양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됐죠. 할머니는 동네를 떠났지만 집 없는 고양이들을 위한 밥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밥통이 가득 차면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느새 할머니도 아이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집 없는 고양이들의 엄마가 됐답니다. 정윤선님, 햇님이가 사라졌어요. 혜님이가 사라졌어요. 은호도 제이도 상진이도 모두 왔는데 혜님이만 오지 않았어요. 혜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늦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오다가 넘어졌을까요? 혜님이 본 사람 없니?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혜님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혜님이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혜님이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혜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혜님이와 송아지는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난 혜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럼 지금부터 널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아,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들꽃반 친구들은 혜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지요. 깜장콩, 깜장콩. 혜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하는 걸까? 곱슬머리라고 놀려서 하는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하는 걸까? 얘들아, 혜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보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혜님이를 그렸어요. 혜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혜님이는 사뿐사뿐 춤도 잘 춰. 혜님이는
쌩글쌩글 웃는 얼굴이 예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친구들은 잊고 있던 해님이의 여러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님이가 보고 싶어. 친구들은 해님이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친구들은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그게 누군데? 우리 친구야. 얼굴이 까매서 반짝반짝 빛나.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까맣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이번에는 양에게 물었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인형 같아.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곱슬곱슬하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친구들은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해님이를 말하는구나. 해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는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해님아! 해님아! 고개를 돌린 해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님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이지안님, 꼬마 물고기의 모험. 냇물가에 꼬마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달빛을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달빛을 좋아하는 꼬마 물고기는 언젠가부터 말없이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했죠. 우리 아기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랑 헤엄치러 갈까? 싫어요. 저 빨리 가볼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간다는 거야? 이 냇물의 맨 끝에요.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 냇물은 항상 흐르고 끝이 없어. 어려운 이야기 그만하고 헤엄이나 치러 가자. 그런 놀이는 이제 실증이 나요. 어른이 돼서 이 좁은 곳에서만 산 걸 후회하긴 싫다고요. 엄마 물고기가 걱정하자 다른 물고기들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꼬마 철학자님, 엄마 말 좀 잘 들으세요. 예, 이상한 생각은 그만하고 헤엄치는 연습이나 하지 그래. 하지만 꼬마 물고기의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죠. 좋아, 나 혼자서 냇물을 따라 가보는 거야.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폭포를 만나 정신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꼬마야, 괜찮니? 정신 차려봐. 도마뱀이 꼬마 물고기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저씨, 이 물길을 따라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끝없이 넓은 물이 나오지. 하지만 거기엔 무서운 녀석들이 많단다. 자, 이 나무 조각을 줄 테니까 위험할 때 잘 쓰도록 해라. 꼬마 물고기는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물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죠. 우와, 달림이다.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변했어. 이런 곳이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이야.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센 물결이 밀려온 게 아니겠어요? 물결에 휩쓸린 꼬마 물고기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누군가 꼬마 물고기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불쌍한 녀석. 너도 나처럼 상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왔구나? 우린 이제 같이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마 물고기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 순간 도마뱀이 준 나무 조각이 생각났죠? 나쁜 상어야, 어서 나를 보내줘! 꼬마 물고기가 상어의 뱃속을 나무 조각으로 찌르자 상어는 몸부림을 치며 뱃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토해냈어요. 가까스로 살아난 꼬마 물고기는 하늘을 쳐다보았죠. 달님, 이젠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내가 살던 냇물도 그리워요. 꼬마 물고기는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달님도 꼬마 물고기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대요. 이상으로 재단법인 재능문화가 주최한 제21회 전국 재능동화구연대회 성인부 본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